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잃어버린 대륙 5000년사 제8부 북부여 제6대 고무서 단군편입니다. 고두막한이 북부여를 다시 일으켰다면 고무서는 그것을 이어받아 안정시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무서는 한국 고대사에서 거의 기억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주몸을 기억하고 소선호를 기억하며 비류와 온조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 모든 연결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고무서는 오히려 그림자 속에 남아있다. 북부여기의 계승론에서는 고무서를 북부여 제6대 단군이다. 다만 이 전승은 정통 역사학계의 통설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대학계에서는 사료 성립과 신뢰성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장은 북부여 계승론 관점에서 본 역사총론 서술임을 다시 밝힌다. 그러나 이 전승이 제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고무서가 실질적으로 북부여 왕통의 중심에 있었고 소선호와 주몽의 결합이 그의 황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은 단순한 개인 영웅담이 아니다. 그것은 북부여 황실 계보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재편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하나의 큰 가게 안에서 이해하려는 북부여 계승론 역시 여기에서 시작된다. 고두막한 시대가 전쟁과 재건의 시대였다면 고무서 시대는 안정과 계승의 시대였다. 고두막한은 한나라 세력의 압박 속에서 북부여를 다시 일으켰다. 그의 시대는 끊어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흩어진 유민을 모으며 만주 대륙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기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는 곧바로 안정되지 않는다. 무너진 땅을 다시 일으키는 일과 그것을 오래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고무서의 시대적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 세대가 되찾은 북부여를 하나의 체제로 안정시키고 유민과 제후, 부족 공동체를 하나의 왕권 아래 유지해야 했다. 또한 북부여가 단순한 저항 공동체가 아니라 단군 조선의 후계국임을 제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제야 사학 계열 해석에서는 이 시기를 북부여 중흥의 완성기로 본다. 고두막한이 칼로 나라를 되찾았다면 고무서는 그 나라를 황실 질서와 혼인체계, 후계 구도로 안정시킨 왕이었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난다. 북부여의 중심이 단순한 군사국가에서 황실 중심 국가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왕권은 더 이상 전쟁 영웅 개인의 권위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왕실의 계보, 혼인 구조, 후계 질서가 국가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선호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고무서 시대의 북부여는 겉으로는 안정의 시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음 왕권이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품고 있었다. 고무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북부여 왕권의 계승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북부 여기 계열 전승과 제야사학 일부에서는 고무서를 고두막한의 뒤를 이은 제6대 단군으로 본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고두막한이 단군 조선의 무너진 맥을 다시 세웠고 고무서는 그 정통성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은 인물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무서의 즉위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점이다. 북부여는 단순한 지방왕국이 아니었다. 북부여는 단군 조선의 후계국을 자처한 국가였고 그 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단군의 맥을 잇는 존재였다. 따라서 고무서의 즉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단군 조선 고두막한 고무서로 이어지는 왕통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둘째, 북부여가 일회성 반란 국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왕조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후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질 계보의 정치적 출발점이 된다. 제야사학 일부는 고무서를 북부여 황실의 핵심 인물로 놓고 주몽의 등장을 외부 영웅의 출현이 아니라 황실 내부 재편의 사건으로 해석한다. 즉 주몽은 북부여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든 인물이 아니라 고무서 황실과 결합하여 북부여 정통성을 이어받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이후 고구려 건국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든다. 고구려는 북부여와 단절된 새 나라가 아니라
북부여 왕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고무서다. 고무서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은 왕권 승계 문제다. 제야 사학의 북부여 계승론에서는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었고 대신 황실의 중심에 딸 소소노가 있었다고 본다. 이 설정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 국가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곧 국가 위기였다. 왕의 아들이 없으면 왕통이 흔들리고 제후들은 움직이며 외부 세력은 개입할 기회를 노린다. 고무서 시대의 북부여도 마찬가지였다. 왕통은 이어져야 했다. 단군의 맥은 끊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직계 남성 후계자가 없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소소노다. 오늘날 우리는 소소노를 대개 주몽의 아내, 백제 건국의 어머니 정도로 기억한다. 그러나 북부여 계승론에서 소소노는 훨씬 더 큰 존재다. 그녀는 북부여 황실의 적통이다. 그녀는 단군 정통성을 품은 왕녀이며 훗날 고구려와 백제를 연결하는 정치적 중심축이다. 즉 소소노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왕통 자체였다.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주몽과의 결합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몽은 단순히 영웅으로서 소소노와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북부여 황실의 적통과 결합함으로써 정통성을 얻는다. 그리고 그 정통성은 훗날 비류와 온조에게 이어진다. 즉, 고무서 소소노 비류 온조라는 계보는 단순한 모계 계보가 아니라 북부여 정통성의 이동 경로가 된다. 그래서 소소노는 백제의 어머니이기 전에 북부여 황실의 마지막 적통이었다. 고대 국가에서 혼인은 사랑보다 정치였다. 왕실의 혼인은 곧 동맹이었고 왕통 계승이었으며 국가 통합 전략이었다. 고무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도 전쟁이 아니라 혼인이었다. 북부여기에서는 주몽이 동부여 계통 인물로 북부여에 들어오고 고무서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아 소소노와 결합시켰다고 본다. 이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동부여 왕통과 북부여 황실의 통합이었다. 망명 영웅과 황실 적통의 결합이었다. 외부 인물의 편입이 아니라 북부여 내부 재편이었다. 고무서는 이 혼인을 통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첫째, 후계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동부여와 북부여의 갈등을 완화했다. 셋째, 새로운 지도자를 황실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혼인 정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건국도 다시 보인다. 고구려는 주몽 개인의 국가가 아니다. 고구려는 북부여 황실과 주몽 세력이 결합하여 만든 국가다. 그리고 백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소소노와 비류온조가 남아한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다. 그것은 북부여 황실 정통성이 남방으로 이동한 사건이다. 결국 북부여 황실의 혼인 정치는 훗날 신라, 고구려, 백제라는 세 국가의 탄생 기반이 된다. 고무서는 잊혀진 왕이다. 그러나 만약 북부여 계승론의 계보가 맞다면 그는 삼국 건국사의 중심축이다. 고두막하니 단군 조선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운 왕이라면 고무서는 그 질서를 다음 세대로 넘긴 왕이다. 그는 소소노의 아버지이며 주몽의 장인이며 비류와 운조의 외조부이며 북부여 황실의 마지막 중심이다. 또한 북부여기 기록에는 파소공주 계보까지 연결하여 신라 건국 역시 고두막한 가문과 연결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라는 북부여 적통에 남아 고구려는 북부여 왕통의 재편, 백제는 북부여 황실의 남방 계승이 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고무서가 있다. 그는 전쟁 영웅도 아니다. 정복군주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계보의 왕이다. 그가 있었기에 소소노가 있었고 소소노가 있었기에 주몽과 고구려가 있었으며 비류와 온조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다. 그래서 고무서는 삼국 이전의 작은 왕이 아니다. 그는 단군 조선과 신라, 고구려, 백제를 이어주는 황실 계보의 달이다. 정리하면 고무서 시대는 북부여 안정기의 시대였다. 고두막한이 세운 나라를 이어받아 북부여를 안정시키고 황실 중심 국가로 재편했으며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소노와 주몽의 결합이라는 혼인 정치를 수행했다. 북부여기 기록 계승론에서 고무서는 단순한 제6대 단군이 아니다.
그는 북부여 황실의 마지막 중심이며 고구려와 백제 건국을 가능하게 한 계보의 왕이며 나아가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하나의 역사 계보 안에 묶는 핵심 고리다. 따라서 고두막한이 북방 대륙의 빛을 다시 세운 왕이었다면 고무선은 그 빛을 다음 세대에게 넘긴 왕이었다.